안녕하세요. 손흥민.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45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페이지 265호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계실 때 또 한번 여쭤볼게요. 계속 여기 이제 다 끝나가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헤빙 하자는 말씀도 있으셔가지고, 네, 더 헤빙을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아침에 이렇게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으면 저한테 추천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페이지 265예요. 무의식은 알고 있다. 요새 제가 관심이 무의식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참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제가 지금 현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무의식에서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늦은 오후로 접어들면서 햇살은 짙은 오렌지빛으로 변해갔다. 행운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홍 기자님도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자, 지금 숲을 걷다 갈림길을 만났다고 해보죠. 여기서 길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어 그중 하나는 부자가 되는 길, 하나는 지금과 비슷하게 사는 길, 마지막 하나는 가난해지는 길이라고 할게요. 다만 숲풀이 울창하게 우거져 어느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울창해서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 모른대요. 세 가지래요. 어디로 가실래요? 여러분들 반짝반짝 헤어님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야, 이거 알면 부자가 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 만족스러우시다면 지금 현재의 길로 그냥 가는 것도 괜찮으신가요? 저는 현재의 길은 별로 아직은 현재의 길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가난한 건 더더욱 아니죠. 저는 부자의 길로 가고 싶은데 반짝반짝 빛나는 회원님들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행운은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앞전 페이지에 보면은 계속 행운을 끌어당기고 행운이 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었는데요. 누구나 행운은 뭐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운을 끌어올 수가 있대요. 근데 끌어오는 것도 전에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땠어요? 그냥 전에 많이 뿌리라고. 지금 많이 뿌리고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지금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따뜻한 빛을 감싸 안은 듯 서윤이 부드럽게 손을 펼치고 말했다. 나는 지그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다.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 앞에 가상의 길들이 열려 있는 모습을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홍 기자님이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부자로 가는 길을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부자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싶어. 그쵸? 근데 울창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쵸? 선택에 앞서 궁금한 것이 있었다. 한 번 길을 선택하면 돌아갈 수 없는 건가요? 다음 갈림길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길로만 가야 하는 건지요? 다시 돌아와 올 수 있는 건지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혹시나 잘못 선택했으면 어떻게 하지? 인생은 돌아오면 되고 다시 하면 되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것이 운명의 법칙이에요. 다음 선택의 시기가 올 때까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왔던 길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던 거는. 근데 우리는 책임지고 싶어 해요. 내가 잘못 갔어.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어떻게 할까? 다시 그러면 옳은 길이 울창하니까 숲이 막 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가 원한다면, 내가 부자로 가는 길을 원한다면, 지금이랑 똑같다면, 나 지금 이거랑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난 가난해지기 싫은데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부자로 가는 길이 어떻게 하면 찾지 하고 한번 찾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향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선택했던 거는 뭐예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될까요?
후회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쵸? 후회해도 지금 순간이 가장 중요하대요. 지금 느끼는 그 기분이. 느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내가 잘못 왔잖아 하고 나를 자책하는 거는 안 좋은 거죠. 나를 자학하는 거는 에너지, 사랑의 빛의 밝기에서, 사랑의 빛의 밝기, 자학하는 거, 학대하는 거, 30이에요. 아주 사랑의 빛이 아주 나를 학대하는 거는 빛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30, 죄책감, 제의식,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선택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거는 나쁜 거예요. 나쁜데, 그렇게 나쁜 거보다 의식이, 사랑이 막 낮은 거예요. 낮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근데, 내가 기꺼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인정하면은 되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잖아요. 알고 제대로 찾았으면. 갔죠. 근데 몰라서 간 거는 뭐야? 선택이 순간은 그때는 몰랐을 수도 있죠. 모르더라고요. 제가요, 어른이 되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게 더 많고요. 저도요, 제가 그래요. 아이들 키웠을 때 내가 알았으면 더 잘 키웠을 텐데, 막내를 낳았을 때 정말 바쁠 때 막내를 낳았는데, 친정엄마가 고스란히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인큐베이터 속에 있었거든요. 그대로 친정어머니한테 갔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았더라면,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게 잘 키우는 거를 그때 알았더라면 제가 업부라도 아마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몰랐는 거예요. 몰랐는데 세월은 지났어요? 시간은 지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을 지금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 과거에 한탄하고 후회하고 억울해하는 거는 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알았어. 그럼 뭐예요? 지나간 거는 할 수 없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를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간 거는 책임진다는 거는 제가 원망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책임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몰랐기 때문에 하는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을 한다. 그때는 몰랐었지 하는 거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인정하고. 그러고 보면 인생은 선택의 과정이다. 매 순간 선택입니다. 맞죠? 나는 내일 몇 시에 일어날까? 아유, 나는 모르겠어. 책모닝 하는데, 나는 피곤해서 더 자야 되겠어. 그것도 선택이죠. 내가 매 순간, 순간 있죠? 네, 5시 반에 일어나시니까 순간 선택하는 거야. 제가 어제 1시 반에 잤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시 반에 잤는데, 이제 자면서 2시간 만에 못 일어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선택을 하고 잤어요. 잠자기 전에. 나는 3시 반에 일어날 거야. 라고 했더니요. 3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요. 각성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해서 각성을 하면은 돼요. 선택의 과정이, 인생은 선택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날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하면 이 온 우주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가 일찍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새벽 3시에도 일찍이고 6시에도 일찍이고 맨날 9시 일어나시는 분은 8시도 일찍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각성하는 거, 정신 차리는 거, 내가 나한테 정신 차리는 거는 뭐냐면 정말 구체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몇 시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집에서는 5시 전에 나와야지 하니까 49분에라도 나오고요. 오늘은 어, 59분에라도 나오고 아까는 54분에 나왔어요. 딱 차를 타고 시동 걸고 딱 시계를 보면 54분. 4시 54분이요. 5시 54분이 아니라 4시 54분에 나와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제가 사무실에 나오니까 몇 시에 나와야지 하는 게 세팅이 딱 돼 있으니까 아침에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도요, 너무 감사한 게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때문에 제가 굉장히 부지런해지고 정말 각성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려면. 그래서 아침 시간에 나는 뭘 하고 씻고 머리를 하고 머리를 말고 어떻게 하면서 디테일하게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쫙 하고 막 있죠. 5시 전에 출발을 해요. 그러고 나와서 진짜 사무실에 와서 해야 될 것들 딱딱딱딱 하고 컴퓨터 켜놓고 딱딱 하니까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잘 못하는 게 지각하는 걸 정말 잘하거든요. 일찍 하는 걸 정말 잘 못하는데
각성하고 제가 계속 선택을, 순간순간,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그러니까 선택을 매 순간의 모든 것들을, 시간까지도 디테일하게 선택을 하면 그게 된대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대충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결과가 뭐예요? 되는 대로 인생인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인생.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니까 자꾸 제가 제 인생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분이 우울했어. 예전에는요, 아유, 일어나자마자 설거지를 하면은 단순 노동이잖아요? 설거지 하면서 뭐야? 궁시렁궁시렁. 아이고, 내가 어제 그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말이야, 어? 한마디를 그거 내가 못 해줘가지고, 내가 억울해가지고, 막 궁시렁궁시렁, 뭐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있잖아요? 막 욕하면서 궁시렁궁시렁.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아, 내가 억울했구나 하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옛날에 이랬어요. 근데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각성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부정적인 거를 아침에 나도 모르게 선택을 해가지고, 어제 못했던 거, 그 순간에 내가 놓쳤던 거를 내가 그걸 후회하니까 뭐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나를 비난하는 거죠. 나를 비난하니까 내가 힘들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나를 학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아니구나 하면서 일어나자마자 기분도 나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지. 아까 여기 선녀님이 나오시는데 딱 나타나시면서요. 오늘요. 막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려와서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에서 좋은 꿈을 꿔서 그럴까요? 본인이요. 여기 계신 선녀님께서 기분 좋은 선택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 좋아졌는 거예요가 아니라요. 나는 기분 좋을 거야 라고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쁜 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생은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선택의 과정이래요. 매일매일 매 순간. 시간까지도 선택이다. 지각하고 싶으면 내가 지각하는 거고요. 안 하고 싶은 것도 내가 있잖아요.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쵸? 네. 내가, 오늘 하루 일을, 못했어. 후회하고 싶은 거. 후회하지 뭐요? 나는 후회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쵸? 모든 인생의 선택 과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진다고 해서 막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선택. 우리는 행복, 해빙, 기쁨, 풍요로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누구나 여러 갈림길 앞에서 선택을 하며 삶을 이어간다. 나 역시 전공과 직장을 선택했고 결혼할 남자를 택했으며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길에 올랐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선택의 과정이 과연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과 맞닿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서윤이 질문에 선뜻 어떤 대답도 하기 어려웠다. 선택의 과정에서 이제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냐 이거죠. 나는 그냥 이 현재에서 만족스러워서 난 이렇게 살래 그러면 또요. 그게 선택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요. 내가 여자야. 엄마가 낳아줬기 때문에 엄마가 그거는 내 선택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그것 또한요. 나의 선택이래요. 여자로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도 나의 선택이고요. 부모님이 두 분이 사랑해서 우리가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뭐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지금의 현재에 맞는 환경을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태어났대요. 모든 세상에 있잖아요. 아무도 부모님이 여기까지만 그리고 내가 선택이 아니라요.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구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래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선택한 지금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내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계속 그렇거든요. 코로나 이런 환경이 있었어. 너무 좋은 거예요. 줌으로
전국에서 지금 60명이 넘으셨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같이 어떻게 이 새벽에 아침 일찍 있잖아요. 서울, 대구, 부산, 울산, 청도 어디 계신가요? 뭐 다 이런 어떻게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아침에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도 나에게 좋은 기회야라고 선택을 했던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기 때문에 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부자로 가는 거, 행복한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라요. 돈만 버는 부자가 아니라 행복함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복한 부자. 그래서 얼른 이제 말씀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부자로 가는 길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감이 오지 않네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부자가 되는 길이 감이 안 온대요. 맞아요. 여기서 모르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에요. 나는 그 길을 안다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거 알아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주위가 계속 행복한 부자. 저도 옛날엔 그냥 부자가 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돈만 있어서는 행복한 부자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부자가 돼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하면서 행복한 부자를 이제 몇 년 전부터 제가 외쳤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부자. 나는 행복한 부자로 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는 일로 가는 거 알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답은 우리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걸으면서도 잘 떠오르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겉으로는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겉으로는 겉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내면에 깊숙이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생각은 벌써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내가 알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인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심리학자 칼 융도 인간의 생애에는 무의식의 자기 실현의 역사다라고 했대요. 무의식이 자기 실현의 역사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도 있고요. 저도 있고요. 무의식이 있어요. 개인 무의식이 있고요. 집단 무의식이 있거든요. 무의식의 모든 것들이 삶의 사건이 되고 무의식의 어떤 것들을 무의식은 저장되어 있거든요.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저장된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삶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은 무의식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에 있는 것이 삶의 사건에서 드러나고 밖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 무의식에 저장된 것들이 지금 현재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무의식은 우주의 에너지로 해석될 만큼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을 지금부터 바꾸면 되거든요. 내가 잘못 혹시 저장이 돼 있더라면 저장된 거를 뭐요? 바꾸면 되잖아요. 저장된 것을 바꾸면 된다.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일어나는 것은 무의식에 있는 것이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바꾸고 싶더라니까요. 네. 서윤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온 후 나는 무의식에 대해 더 공부해 보았다. 심리학 잡지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따르면 무의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믿음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믿음과 두려움, 태도의 원천을 뜻한다. 무의식은요, 저장되어 있어서 습관이 돼 있어요.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게 저장이 돼 있는 거야. 저장된 거야. 한 번 한다고 딱 저장됐을 때 강하게 쫙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세팅이 돼버려요. 어릴 때 3살 이전에 큰 쇼크나 충격이 있잖아요. 그것도 부모님으로부터 충격이 있으면 그게 쫙 저장이 돼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무의식에 잘못 저장된 거를 찾아서 재생산을 해요. 그냥 바꾸면 이게 쓰레기 있잖아요. 여기 사무실에 쓰레기가 있는데 계속 막 있죠. 벽지 바르고 책상 깨끗한 거 다시 바꾸고 막 딱 끝나고 되나요? 오물을 드러내고 청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물을 드러내면서 저는 계속 지금도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
이 무의식에 저장된 거. 그래서 어릴 때 3살 이전에 사건이라든지 내가 본 거를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보는 거라든지 그래서 돈에 대한 무의식도 있고요. 성공에 대한 거, 부자로 되는 거. 우리 부모님이 가난했어. 그럼 계속 뭘 보고 자라요? 가난한 걸 보고 자라요. 그럼 내가 나도 모르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하고 현재의식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무의식에서는 아니야 가난해 가난해 하면 이게 무의식과 현재의식이 일치하지 않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이거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를 바꿔야 지금 현재의식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보고 듣고 쇼크가 일어났던 거 뉴스 있잖아요. 반복되는 뉴스들 가짜 뉴스들 계속 듣잖아요.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뉴스도 사실은 프로그래밍을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온 국민들을.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의 믿음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현재 의식과 무의식을 바다에 떠 있는 빙산에 비유한다면 물 위로 보이는 작은 조각이 의식, 현재 의식인 거예요. 쬐끔 보이는 거. 그러니까 현재 의식은 2에서 5%라는데 하기사 5%도 아닌 것 같아요. 2%? 2% 정도고요. 이만큼 있잖아요. 바다 표면에 이렇게 올라온 거는 이만큼 2%.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야? 안 보이는 거는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라서 200 이하에 있는 감정들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데 10년 걸렸는데 이제 쬐끔 이제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45년과 10년이 아직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계속 긍정을 계속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 체계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 아래 감춰져 있는 거대한 부분이 무의식인 셈이다. 보고 듣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심리학자들은 여러 저서를 통해 무의식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융은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밝히며 우리의 무의식이 한 개인이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에리 프롬은 자신의 저서 잃어버린 언어에서 꿈을 통해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지혜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 꿈을 통해서. 저도 자꾸 꿈을 꾸다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원하는 꿈은 현재의식에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다가 내가 무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나요. 일단은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20세기의 심리학 대가로 불리는 밀턴, 에밀슨도 이렇게 말했다. 개인들은 무의식 속에 자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 무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있는데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책도 있고요. 무한대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능력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진짜 나의 그 잠재력을 진짜 1%도 쓰지 않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짜 좋은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상처로 인해서 결핍을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나한테 사랑해줘야 되잖아. 남편이 나한테 사랑해줘야 되잖아. 결핍을 선택하고 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자신이 아주 훨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알지 못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 그쵸? 여러분들 만족스러우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있잖아요.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걸 만족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사용을 해보려고요.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오물을 갖다 버리기 시작을 하면서 또 갖다 버리고 또 갖다 버리고 계속 버리면서 새 무의식 안에 나는 행복함을 풍요로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서윤에게 되물었다. 그렇다면 제 무의식이 부자가 되는 길을 알고 있다는 뜻인지요? 네. 우리의 무의식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을 알죠. 우리는 다 행운을 불러들이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대요. 운의 세계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기예보와 달라요. 운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올 것은 옵니다.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죠. 우리는 무의식의 행운의 씨앗을 뿌리고 무의식의 행운의 씨앗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복, 사랑을 베풀라 그랬죠. 뿌린다는 거는 내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가득 있어요. 그럼 어때요? 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열매를 수확하게 돼요. 사랑을 베풀다 보면 그 열매가 온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왜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왜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고통을 내가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지금 풍요로움이 뭔지 뭔가 사랑이 뭔지를 선택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 보시면요.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게 무엇일까? 제가 맨날 지각할 때요. 지각하기 직전에 뭐야? 늦었어. 막 1분 전이야. 딱 들어오면 지각해. 이럴 때 어떠죠? 조마조마조마하고 막 가슴이 막 심장이 쪼여지는 느낌을 막 그걸 즐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있죠. 몇 년 전에 너무 웃긴 게 이거 공부를 하는데 지금은 어제도 누가 애니팡 뭘 탁 이제 그 게임할 때 하트를 보내시는데 이게 바로 지워 보이거든요. 제가요. 어릴 때 6살 때 유치원을 갔다가 예쁜 인형을 갖고 놀고 싶어가지고요. 한 살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인형을 가지러 이제 빨리 가려고 일찍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을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는 인형 있죠. 옛날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인형도 있어요. 그걸 가지려고 갔다가 그 인형을 제가 딱 차지를 해서 막 열심히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한 살 더 많은 센 친구가 탁 와서 그거 내 거야! 하고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뺏겼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있잖아요. 어? 일찍 와도 소용이 없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일찍 와도 소용없네라는 걸 딱 알고 나서 제가 일찍 안 가기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몇십 년을 있잖아요. 제가 54살인가 빼기 유혹한 모양 48년 동안을 제가 그렇게 지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랐다가 알았는데도 습관이 돼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머머 그걸 딱 알았는데 애니팡이 있어요. 애니팡이요. 빨리 뭘 없애야지 점수가 빠바바바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애니팡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고 막 나오는데 제가 1만 하는 거예요. 2는 천천히 있잖아요. 느긋하게 하는 건데요. 제가 느긋하게 하는 걸 안 하고요. 빨리빨리 하는 것만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정신 차리고 이래 보니까 이상하다. 내가 왜 전 변화하는 거, 이 줌도 너무 재밌거든. 새로운 거에 되게 호기심이 많은 내가 왜 애니팡 1이 아니라 2가 나오고 3가 나오는데 저희 남편은 2를 하더라고요. 천천히 느긋하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탁 하는 건데 저는 2를 안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막 긴장해가지고 이거 막 다다다다다 막 해야 되는 거 이걸 하면서 내가 막 하는데 제가 저를 봤더니 막 있잖아요. 긴장하면서 막 조바심하는 이게 있잖아요. 지각할 때 그 느낌이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즐기기 위해서 그 게임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거를 알고 아예 애니팡을 막 하면서 제가 혼자 다 못하니까 딸이 그때 학교 다닐 때 딱 오면 같이 터트리는 거예요. 막 같이 그래갖고 점수를 이따만큼 모아놨거든요. 그걸 딱 아는 순간 한순간에 그 뭐죠? 삭제해서 촥 날려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애니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뭐 정리꾼이가 이걸 싸놨는데도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없앴는데 지각하는 건 정말 오래 갔거든요. 근데 요새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딱 나는데 무의식에 오래전에 그게 세팅됐던 것들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없애기 시작을 하니까 요새는 여기도 일찍 나오죠. 제가 책모닝 덕분에 있죠. 이 책모닝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제가 더 감사한 거예요. 제가 바뀌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지각하는 것도 일찍 가는 거, 일찍 갔을 때 혜택, 편안함을 제가 일찍 가서 준비하는 거랑 여러분들을 만날 때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막 있잖아요. 눈화장도 안 하고 막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제일 처음에 1차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막
그 조바심이 타니까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30분 동안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30분은 앉아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막 있죠. 바꾸기 시작을 했거든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일찍 준비했을 때의 편안함을 제가 선택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뭐요? 조급해가지고, 불편해가지고, 막 있잖아요. 두근두근 이거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면 안 찾아주시면 제가 혼자서 뭐를 하겠어요. 재미없어가지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무의식에서 딱 있잖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각성하지 않으면 습관이 또 탁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런데 뭐예요? 즐기고 있다. 불안하고 막 있잖아요. 그걸 습관이 돼서 즐기고 있더라. 즐기고 있는 데서 뭐예요? 헤빙을 한다는 거는 편안함을 갖는 거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더 편안함을 더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무의식에 알아요.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내가 찾아보면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즐기고 있으면 안 보여요. 희한하죠? 있으면 보일 것 같죠?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쵸? 네. 서인의 말을 듣자 잘 익은 황금빛 곡식을 바라보는 농부처럼 마음이 넉넉하고 뿌듯해졌다. 어디선가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내 볼을 어루만지는 듯도 했다.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황금빛 물결 한가운데 행운의 여신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들려주는 행운의 비밀이 궁금해 몸을 고추 세우고 바짝 다가앉았다. 네, 여기까지 마칩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지?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자꾸 느끼고 있지?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마 아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편안해하고 있는지, 가난한 길로 선택하고 있는지, 행복한 부자의 길로 선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 뭐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부자로 선택을 하시려면요, 편안한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걸 느끼는지도 각성해 보시고요. 오늘 사랑을 정말 많이 베푸시는 분들은요, 내가 선택 안 해도 자동으로 행복한 부자의 길로 서게 돼 있어요. 그쵸? 내가 주지 않는 거는 결핍이기 때문에 결핍은 어디를 선택해요? 가난한 길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나중에 사랑은 그냥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도 사랑을 선택하시고요. 네, 음소거 해주시고요.